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갑자기 짜증이 솟구칠 때, 또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어로 lose my mind, 내 마음을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미쳤다, 화가 단단히 났다 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런이라는 한 수강생의 이야기다. 명상 강의를 들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공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잔뜩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깜찍한 기내용 가방이 아니다. 워런은 대형 수화물 3개와 기내용 가방 하나, 더플백까지 들고 있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많은 짐을 끌고 지하철 개찰구까지 갔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려는데 교통카드가 읽히지 않았다. 20명쯤 되는 출근길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워런은 몇 번이고 카드를 긁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카드 잔액이 부족한 데다가 비행기 탑승 시간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졌다. 카드를 충전하려면 역의 맞은편 끝에 있는 교통카드 기계까지 가야 했고, 그러려면 그 많은 짐을 끌고 10군데 개찰구에 줄줄이 서 있는 인파를 헤치고 가야 했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여행의 시작이었다. 워런이 스스로 인정하길, 예전 같았으면 습관적으로 요란하게 욕을 하거나 기계를 발로 차거나 좌절감에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보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 워런은 옆으로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짐을 최대한 옆으로 치운 다음 붐비는 역내를 뚫고 반대편으로 가는 최선의 전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이는 단순하고 거의 자기도 모르게 행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이 그날 하루가 전개되는 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었다. 워런이 역내를 가로지를 방법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뒤에 있던 남성이 워런이 처한 난감한 상황을 보고 친절하게 "저기 제가 요금 대신 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그 남성은 잽싸게 자기 카드를 개찰구 리더기에 긁어서 워런과 짐이 개찰구를 통과하도록 해주었다. 나중에 워런은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꾸준히 명상을 하기 전이라면 하루치 에너지를 한순간에 다 쓰고 결국에는 비행기를 놓쳐서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로 수천 달러를 날리는 것은 물론 온갖 번거로운 상황에 시달렸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 본 타인이 요금을 내줘서 자기를 곤란한 처지에서 구해준 친절한 반응에도 역시 놀랐다고 했다. 만약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차분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도와준 것이죠. 그렇다. 당신은 자주 희생자 역할을 맡게 되는 편인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망신을 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편이라면 좋은 정보가 있다. 당신이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당신은 바로 그 에너지 자원에 다가가는 명상 수련을 하루 2차례 실천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한정된 자원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당신이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적절한 반응일 때도 있고
당신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몇 달 동안 꾸준히 명상 수련을 하면 난관에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 선택할 힘을 당신은 갖게 될 것이다. 하루에 2차례 정도 짧게 명상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운의 직감과 현재 순간의 인식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한다. 운회를 강화해서 좌뇌의 활동 수준과 긴밀히 연결되게 하면 힘겨운 상황에 훨씬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무척 간단하다. 특히 힘겨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각 순간에 진심으로 몰두하는 능력을 갖추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차로 출근하는 중에 누군가가 당신 앞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때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순간에 실제로 당신은 죽을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촉발되는 투쟁과 도피 반응을 중지하고 그냥 그 차가 끼어들도록 용인하게 된다. 둘째, 경적을 울리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거친 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의 투쟁 도피 반응도 활성화되니까 당신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범퍼를 스치거나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해야 한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일까?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경계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행동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새로울 것도 없고 딱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상 수련법을 익히도록 권하고 있는 것뿐이다. 바로 그것이 명상이 하는 일이다. 명상을 하면 당신의 마음을 흐리고 몸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명상이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뇌라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양한 업계와 종교계에 걸쳐서 정점에 오른 수많은 지도자가 명상 수련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상사 중에서 최악이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최고였던 사람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최악의 상사와 최고의 상사를 가르는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제 능력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종잡을 수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거나 의욕이 없거나 버럭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무책임한 지도자는 당신이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사, 최고의 상사, 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따르거나 고용하거나 협력하거나 합작하거나 결혼 상대로 선택하고 싶은가? 나아가 당신은 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영화배우 짐 캐리의 실감나는 연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짐과 앤디를 본 적이 있는가? 거기서 짐 캐리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약했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한다. 처음에 캐리는 관객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사를 많이 넣은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매일 밤 대실패를 맛봤다. 그는 관객에게 개인적인 질문이나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농담으로 공연을 시작하곤 했다. 공연을 진행하려면 관객들의 호응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공연을 함께 이끌어가는 부담을 자기들도 일부 짊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캐리는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관객이 빈 공간을 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자기가 던진 질문에 직접 아주 좋아, 그 다음이라고 답했고 이는 금방 유행어가 됐다. 관객들은 짐 캐리의 자문자답에 폭소를 터뜨렸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제심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렇게 할 때 다른 팀원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팀원을 설득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감과 자제심을 가지고 역할을 맡으면서 예상된 변화에 침착하게 대처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린다. 당신이 풍기는 자신감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CEO, 부모, 교사, 임원 등 당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어떤 부류의 인간이며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분위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하게 될 것이다. 힘든 일에 부딪히면 질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묻는 대신에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물어라. 잠시 상황을 돌이켜봄으로써 반사 반응에서 에너지를 빼내 자신의 회복 탄력성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지배자라고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힘을 갖게 된다.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일화를 다시 떠올려보자. 워런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을 때 다른 누군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 한 번의 상호작용이 그날 워런의 하루를 완전히 바꿨다. 이제 당신이 매일 사람들과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증가할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자녀들이 최고 버전의 당신을 볼 때 그들은 편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자녀들은 가장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교사들은 그런 즐거운 기분을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최고 버전의 당신을 볼 때 배우자는 존경심과 애정을 매일 직장으로 가져가고 퇴근할 때면 이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준다. 직장에서 당신의 동료나 부하나 상사가 모두 최고 버전의 당신을 볼 때 그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자기 사무실에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팀이 더 많은 성취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고객과 의뢰인도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 당신은 당신만의 세력권의 중심에 서 있다. 어떤 에너지를 내뿜을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자제력을 연마하면서 환희와 성취감을 직접 맛보겠지만 그런 환희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전달될 때 경험하는 주는 기쁨도 얻게 될 것이다. 치열한 삶의 환경에서 강인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명상의 파급 효과가 당신에게서 출발해 다른 사람들 3명, 5명,
혹은 10명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당신이 매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그 명상의 시간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노력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일이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공동체의 치유에 기여한다. 네, 그렇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화와 짜증이 솟구치는 순간, 그러니까 곧 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실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알아채면 선택할 수 있어요. 화와 짜증에 끌려가지 않고 담담한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채긴 했는데 숨을 씩씩거릴 정도로 화가 계속 날 때 어떻게 그 급한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배수 호흡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스킬이에요.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호흡 기법으로서 당신이 스트레스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몰두하도록 돕는다. 스트레스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투쟁 도피 모드에 들어서면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는다. 편도체는 인간이 말을 하기 전부터 뇌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부위다. 당신이 긴장을 풀자고 스스로 되뇌이거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할 때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부위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따라서 신체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배수 호흡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 비결은 간단하다. 숨을 내쉬는 길이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을 잇는 주요 연결기관인 미주신경이 진정된다. 그러면 정보가 뇌에서 몸으로, 몸에서 뇌로 흐르기 시작하고 해결책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므로 대자연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 이제 그 방법을 차근히 설명해 보자. 첫째, 2를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쉰다. 그 다음 4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뱉는다. 만약 심하게 흥분한 상태라면 눈을 뜨고 방 안을 걸어 다니면서 해도 좋다. 한 번 더 2를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쉰 다음 4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뱉는다. 하나, 둘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넷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뱉기를 반복하라. 이제 마음이 진정됐다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눈을 감는다. 이런 호흡을 3분 동안 혹은 15번 반복하라.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면 지금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3가지를 떠올려라. 두려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압도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만든다. 이 훈련을 하기 전후에 기분이 각각 어땠는지에 주목해보자. 이 훈련은 단순한 것이다. 내 수업을 듣는 많은 수강생은 불안감을 알아차린 순간 바로 이배수 호흡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발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당신의 정신을 돌볼 힘과 고결함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배수 호흡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요령은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꼭 화가 날 때뿐만이 아니라요. 초조함이든 불안이든 걱정이든
하여간 내 마음 상태가 중심을 벗어났다고 느끼면 저는 이 호흡법을 합니다. 대학생 때 이 방법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요령을 가르쳐 주신 명상 선생님은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2배로 길게 한다고 해서 출장식 호흡, 나가는 것을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2배쯤 길게 하는 이 간단한 요령을 3분만 따라하면 분노와 불안이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은 에밀리 플래처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15분의 기적 가운데서 2배 호흡법,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때 내쉬는 숨을 2배쯤 길게 함으로써 불안과 걱정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15분의 기적 직접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